대한민국 교육부가 가장 잘한 게 뭐예요? 어디가 프로그램 만든 겁니다. 이 어디가가 뭐냐면 이제 대교협에서 만든 우리 이제 대학교 어디가를 하기 위해서 만든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어떤 이제 사이트인데, 이 어디가에 우리 아이의 모의고사 점수를 집어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2021년으로 체크하신 다음에 대학교별로 돌리시잖아요. 학과별로 대학교 돌리시면 환산 점수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뭐 진학사도 한다라는데, 이 점수 누가 제공해 준 거냐면요, 대학이 다 제공한 거예요. 정확성 높습니다. 제가 대교협에 그 어디가로 돌린 거랑요, 대학교에다가 전화해서 점수 집어넣어서 돌린 거랑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좀 그 점수 좀 믿을만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디가 사이트를 이용해서 환산 점수를 다 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학교별로 100분위로 뽑는 대학교는 100분위로 발표할 거고요. 환산 점수를 발표하는 학교들은 환산 점수로 발표를 하니까 그 환산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 입결을 좀 찾아보시면서 기준선을 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렇게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세 개를 찾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계획표를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자, 계획표는 이렇게 세워보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학교명, 가군에는 뭐 서강대학교를 집어넣을 거예요. 학과 유럽 문화를 집어넣는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20년 인원,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에 몇 명 뽑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작년에 몇 명 뽑았는지를 써놓으시고요. 2021년에 몇 명 뽑는지를 써놓으시는데, 자, 보세요. 만일 예를 들어서 20명을 뽑잖아요. 그러면 써놓고요. 옆에다가 가로를 쳐놓으십시오. 21년 인원에다가 가로를 쳐놓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수시 2월이 넘어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시에서 뽑지 못한 아이를 정시에서 뽑습니다. 대학이. 그래서 그 수시 2월이 넘어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대처럼 통으로 뽑는 학교는 생각보다 많이 넘어와요. 그러니까 이 수시 2월이 몇 명이 넘어오는지 보고 작년 인원과의 차이를 좀 보셔야 돼요. 만일 작년에 10명 뽑던 학과가 20명을 뽑는다라는 건 경쟁률만 작년과 비슷하다면 점수대가 내려갈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5명 뽑던 학과가 만일 10명 뽑던 학과가 8명을 뽑겠대요. 그러면 인원이 일단 준 겁니다. 수시 2월 다 따져봤더니 8명이에요. 그러면 일단 2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아요. 그러면 합격 등급 컷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작년 인원과 이번 년의 인원은 반드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솔직히 이거 인원 체크해가지고 경쟁률 보는 방법이 있는데, 솔직히 그 경쟁률 보는 방법은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표본 오차 구해가지고 이렇게 선 그어놓고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선 안에서 움직여요. 그거를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리스크가 엄청 높고 변수 계산이 안 된다라는 과예요. 그런 과 거의 없고요. 다 그 변수 계산 데이터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걸 갖고 경쟁률을 체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단순하게 이거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인원이 바뀌었는지. 경쟁률이 작년에 5대1이었는데 작년 경쟁률을 써놓는 겁니다. 이번 년 경쟁률이 아니고요. 작년 경쟁률을 써놓고 인원에 대한 변화를 통해서 경쟁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경쟁률 끝까지 안 보여주던데요. 수시 보니까. 맞습니다. 블라인드라는 걸 칩니다. 자, 그러면 블라인드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로를 정하기 막연하고 두려운 이 시기. 미래형 창의융합 인재로 미래를 설계하라. 세바이오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의치 한의학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간호보건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화공 에너지 로봇 계열 진로 로드맵 심화편. 앞으로 유망한 계열별 진로 로드맵 심화편 5가지 시리즈로 구성되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발맞춰 지적 탐구 능력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미디어 숲의 진로 로드맵 심화편 시리즈였습니다. 그러면 블라인드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에 만약 한 5대1 정도예요. 5대1이 마감이 됐어요. 그런데 블라인드가 만약 2시에 쳐졌어요. 6시 마감인데 2시에 블라인드를 쳤어요. 여기서 잠깐, 블라인드가 뭐냐면요. 궁금하시죠? 블라인드를 친다라는 게 뭐냐면, 대학교가 마지막 날 정시 원서를 접수하실 때
아, 이거 수시 때 해보셨구나. 정시를 원서를 6시에 마감하면 6시까지의 경쟁률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보통 1시에서 2시, 2시면 진짜 땡스 감사한 거고 보통 11시에서 1시 정도 됐을 때 더 이상 그 뒤에 들어오는 아이들의 경쟁률을 보여주지 않겠습니다 하고 블라인드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완전히 예측, 눈치 싸움이겠죠. 자, 그런데 만일 작년에 경쟁률이 5대1이었는데 블라인드가 쳐졌을 때 4대1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5대1을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면 5대1이었는데 블라인드 자체가 5대1을 넘어가거나 6대1이면 점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인원과 대비했을 때 인원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블라인드가 쳐졌을 때 작년 경쟁률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블라인드가 쳐졌는데 작년 경쟁률이다, 올라가요. 인원이 줄었다, 정말 올라갑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대학교 환산 점수를 다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단순하게 써놓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 서강대학교로 간다면 서강대학교 환산 점수를 써놓으세요. 그리고 작년에 입결이 어느 정도 됐는지 구할 수 있는 학교들은 써놓으시는 거고요. 못 구하시면 안 써놔도 되겠죠. 그런데 웬만하면 요즘 대학교들이 다 오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컨쇼가 지금 예측 점수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 예측 점수라도 좀 써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측 점수가 작년에 대비해갖고, 네, 요번 연에 표점이랑 이런 것들, 아니면 백분위 같은 것들 다 인원이랑 선발했을 때 그거 갖고 제가 예측 점수 만드는 거거든요. 솔직히 예측 점수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 점수나 아니면 대학교에서 발표한 입결 같은 것들을 좀 해놓으시고요. 그 나머지 내가 만약 메모하고 싶은 게 있으면 메모 사항들을 좀 써놓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요거대로 가면 좋은데 예비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런 표를 하나를 더 만드시는 겁니다. 요번에 저희 컨쇼 마트에서는 컨쇼랑 아마 요번에 정시 아이들 인원 이렇게 이제 컨설팅 하잖아요. 좀 방향, 그러니까 컨쇼랑은 좀 틀립니다. 저희는 라인을 2개를 드릴 거거든요. 컨쇼 마트 쪽에선. 그래서 메인 적정 라인 하나에다가 경쟁률 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서 라인을 둘로 쪼갤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하나의 라인만을 했을 때 경쟁률에 대한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요 군을 하나를 더 드릴 건데 똑같아요. 학부모님들도 하나의 군이 아닌 한 2개 정도의 군 정도를 형성해서 나중에 경쟁률이나 이런 거를 보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교체하면서 하나로 만들어내셔야 돼요. 이해가시죠?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하나가 아닌 2개 정도를 형성해놨다가 나중에 경쟁률 같은 것들 다 체크하시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자, 이게 준비하는 가장 기본 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성적표를 봤을 때 우리 아이가 표점이 유리한지 백분위가 유리한지, 그죠? 표점을 유리하자면 표점에 대해서 어떤 과목을 잘 봤는지 그걸 가지고 이제 네, 배치표 버리고요. 대학교를 찾기 시작하고 대학교를 찾아서 줄여나가면서 네, 모집 요강을 보면서 네, 이 표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는 하나가 아닌 2개 정도의 표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한 네, 방송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요. 2부 방송 이우승 대표가 더 많은 네, 이 분석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네,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네, 2부 방송 때 네, 또 이제 대학교 라인이나 어떻게 네, 형성하는지 그건 계속해서 네,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합격을 하는 DNA 서영진이었고요. 아이고. 네, 컨쇼마트 대표 서영진이었고요. 네, 또 잠깐만 기다려 주시면 2부 방송으로 더 좋은 네, 또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컨쇼마트를 네, 발전하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구독 시간이십니다. 대학교별로 저의 분석 방송을 네, 빨리 보시기 위해선 구독만큼 좋은 게 없으십니다. 자, 지금부터 구독 눌러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